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 이야기뿐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왜 자꾸 비어가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여유롭게 여행 한번 다니는 건 꿈도 못 꾸는 현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집이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내 주머니에는 당장 쓸 돈이 없으니 답답해서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시죠? 병원 다녀오면 더 불안하시고 약은 느는데 몸은 그대로인 것 같아 답답해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잡한 제도 하나하나 다 뒤져서 정리해 왔습니다. 평생 살던 내 집은 그대로 지키면서 나라에서 매달 용돈처럼 생활비처럼 돈을 꼬박꼬박 받는 비밀,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단순히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상속 문제나 이사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나 병원 정보 대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진짜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대출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일반 대출은 내가 은행에 돈을 주는 거지만 주택연금은 나라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중간에 돈이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든든하죠?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평생 모은 자산이 집 한 채에 꽉 묶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자니 살 곳이 없어지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고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그 집의 가치만큼 매달 돈을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인 만큼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기준으로 기준이 많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나이가 많아야 했는데 이제 50대 중반부터 미리 노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라는 나이는 단순히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아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살고 계신 집의 시가가 1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9억 원이었는데 이제 집값이 조금 올랐어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나중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나는 집이 두 채인데 어쩌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부부가 가진 집값 합쳐서 12억 원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합쳐서 12억 원이 넘더라도
3년 안에 집 한 채를 팔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당장 신청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는 가진 자산을 유동화해서 편안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주택연금의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순수 토지와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부동산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면서 생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실제 거주 조건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제공한 집의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병원 입원으로 장기간 비우게 되는 경우는 예외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나라가 우리 시니어분들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나는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월 수령액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신청하는 것보다 만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매달 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보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보다 5억 원짜리 집이 매달 받는 돈이 더 많겠죠. 또한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종신 정액형입니다. 이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매달 월급이 나오듯이 안정적이라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합니다. 둘째, 초기 증가형입니다. 이건 처음에 연금을 많이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은퇴 직후에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처럼 소득이 적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우대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매달 받는 돈을 최대 20%까지 더 드립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우대형 제도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만 70세이신 분이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매달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소소한 취미 생활까지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과 금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이 정도의 여유를 누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5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직감만 말씀하시면 매달 5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나옵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가입 전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주택연금의 독보적인 장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 장점들을 들으시면 왜 이걸 진작 안 했나 하실 겁니다. 첫째,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주택연금은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내가 평생 가꿔온 집에서 정든 이웃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제적인 여유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둘째,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연금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신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행의 대출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입니다. 셋째,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도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에게 연금이 100% 그대로 승계됩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기특한 제도입니다. 나라가 우리 시니어 부부가 끝까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심도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상속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주택연금 가입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집을 못 물려주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받은 연금 총액과 집값을 나중에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다면 남은 집값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인데 연금으로 3억 원만 받으셨다면 남은 2억 원은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더 많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집값은 5억 원인데 연금으로 7억 원을 받으셨다면요? 걱정 마세요. 나라가 그 차액인 2억 원을 자식들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집값까지만 정산하고 더 들인 돈은 나라가 책임집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사 문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이 집에서 평생 꼼짝 못하고 살아야 하나? 아시죠? 아닙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사하실 때는 담보를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시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이전하는 주택 또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가치 변동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싼 집으로 이사하시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 유연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셋째, 중도해지 문제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잔여 금액을 돌려받고 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영구적인 구속이 아니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민간주택연금과의 비교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민간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형 상품은 공공주택연금과는 또 다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상품은 집값 기준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국가 보증이 없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나 지급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민간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리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금리는 민간은행의 대출 금리와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나중에 정산해야 할 이자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 추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금리와 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세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일부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단순히 금융상품을 넘어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노후복지제도라는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도 주택연금 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택 가치가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담보 종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종신형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조건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에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한 번 안 되면 끝이지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매년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이나 집값 평가 기준이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안 되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방문 신청을 요청하세요. 담당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와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다리 아파서 못 가니까 좀 와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계산 기능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선택하는 지급 방식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월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이 조금 길고 깊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집 지키면서 노후 자금 50만 원, 100만 원 더 받는 가장 안전한 길은 주택연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 돈, 우리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궈온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혹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게 뭘 이런 걸 신청하나 하고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자, 오늘 당장 실천할 숙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바로 달력을 보시고 이번 주 중에 딱 1시간만 비워두세요.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해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왔다라고요. 만약 귀찮다고 그냥 넘기시면 10년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을 놓치시는 겁니다. 이 돈이면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친구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드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야, 우리 살던 집에서 연금도 받을 수 있대 하고 손잡고 다녀오시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발로 뛰며 진짜 돈이 되는 정보, 건강해지는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